보지 말고 좀 넘어가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는 아직까지 하지 마세요. 그죠? 관리 파트로 가겠습니다. 관리는 한 문제 정도는 옵니다. 한 문제는 옵니다. 자,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자, 관리 부분이 있는데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노는 데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7페이지 관리란 있습니까? 그 줄만 보존 이용 계량, 요거를 관리라 씁니다. 자, 관리는 보존과 이용과 계량까지를 보통 관리라고 보통 써요. 민법에는 대리 범위와 똑같아요. 보존은 무제한이고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입니다. 같은 용어라 보시고요. 마지막에 가면 복합적으로 접근한다 써놨습니까? 복합이 뭡니까? 법률, 경제, 기술로 접근하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관리의 필요성 큰 타이틀 봅니다. 도시화,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때문에 관리가 들어왔고요. 자, 관리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큰 것만 보면 자산 관리. 자, 첫째로 부의 극대화, 밑줄 쫙 긋습니다. 바로 밑에 적극적 관리 밑줄 긋습니까? 여기는 시험 놓으면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비교해서 놓습니다. 만약에 자산 관리는 지금 방금 뭐 했습니까? 자산 관리. 부의 극대화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는 뭐다? 부자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자, 여기는 부자 부자예요. 부의 극대. 돈 벌려고 하겠죠. 부의 극대화를 하겠죠. 자, 부의 극대화를 하면 적극적이 됩니까? 소극적이라 했습니까?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되겠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극적 관리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 투자론에 있는 용어로 다 찍으십니다. 그죠? 금융에 있는 지문이 나도 돼요. 자,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개발 같은 지문들이 나오면 자산관리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문제를 나온다면 시설관리 되겠죠. 시설관리. 시설관리들은 어떤가 하면 적극적일까요? 반대니까 소극적일까요? 소극적 관리 됩니다.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시설관리라 불러요. 여기는 거의 설비 부분입니까? 설비 부분에 있는 용어들은 뭐다? 시설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겠죠? 자, 그래서 설비 부분은 다 시설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자, 1, 2, 3, 4, 5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포트폴리오는 투자 있고요. 2번 또 투자 개발이고 3번 또 투자하고 4번에 뭐다? 매입과 매입과 또 투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예요? 금융입니다. 투자 금융 개발에 관계 있는 용어는 자산관리 넣으시면 되고 시설관리는 두째 줄 보면 중간과 맞아요. 소극적 관리 딱 줄여서 할래요. 이걸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말하고 있다. 설비적인 종류들이 좀 많겠죠. 자, 1번은 운전설비, 에너지가 뭐도 전기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것도 설비입니다. 자, 되겠죠? 뭐 방관리, 건물 청소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것을 말하겠죠. 부동산 관리는 한번 읽어보고 치우세요. 여기 시험 넣으면 자, 시설관리와 자산관리를 반대로 바꿔 놓습니다. 그 밑에 기출문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런 것 좀 쉽게 나오죠. 자산관리 그것도 안 하겠죠. 자산관리는 뭐예요? 투자개발 금융 찾아야 됩니다. 1번에 설비니까 시설관리 맞죠? 그죠? 자, 매입과 매입은 투자에 놓습니다. 샀다가 팔아야 되죠? 투자론입니다. 살 때는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되죠.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자, 매각은 비싸게 팔고 살 때는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의 확대하겠죠. 2번이 정답이네. 그죠? 에너지 관리, 자, 건물 청소, 방범 방제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관리의 내용 하는 거 있는데요. 요거는 어디를 받으시는가 하면
421페이지에 그거 표처럼 된 그것만 보시고 그거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법률관리는 보존관리 있습니까? 자, 보존은 어디 있어요? 보존은 보존이란 용어와 보전이란 용어 같아야 달라요. 보존관리와 보전관리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술관리 있습니까? 예? 기술적 관리 했죠. 그럼 보전관리 기술적 관리 있고요. 보존관리는 법률적 관리 있거든요. 이거 바꿔놓으면 헷갈립니다. 자, 존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보존관리 존자. 법률관리 바로 밑에 보존관리라고 있죠. 자, 건물 쪽만 좀 봐둡니다. 계약과 예약 됐습니까? 자, 2번 또 예약 계약이 있습니다. 3번 권리, 4번 규제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거. 자, 기술관리하고 봅니다. 위생, 설비, 보안, 보전관리인데 보전의 줄것과 별표. 자, 경제관리는 자, 손익분기점, 회계관리, 인력관리만 밑줄 긋습니다. 이거 비교만 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관리의 3방식이라고 해서 3방식. 관리의 3방식. 자, 관리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관리의 3방식, 이건 읽어봐 두셔야 돼요. 읽어보기라고 적습니다. 관리의 3방식. 여러 번 읽어봐 둬야 됩니다. 자, 여기 자가관리라고 있거든요. 자가관리. 자가관리라 쓰기도 하고, 그죠? 직접관리라서. 요거 반대가 위탁관리 있어요. 위탁관리. 이거 두 개 좋은 점이 있는 것을 혼합관리라 씁니다. 이 3가지 종류 있죠? 우선 3가지 관리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놓으면 자가관리 장점과 위탁관리 단점이 반대로 뜹니다. 반대로. 자, 만약에 소유자 지시 통제 권한이 강하다 하면 여기 가야 되겠죠? 그죠? 소유자 지시 통제 권한이 강하다 일로 가는 겁니다. 되겠죠? 소유자 뭐죠? 애착이 강하다 일로 가겠죠? 그러면 요것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면 일로 가는 겁니다. 단점. 자, 그럼 여기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우면 자가관리 단점이 되겠죠. 매너리즘이 방지한다면 뭐다? 예? 위탁관리 장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지문과 여기 있는 지문이 반대고요. 여기 있는 지문과 여기 있는 지문이 반대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자가관리가 직접관리입니다. 자, 장점 보안관리 기밀유지에 유리하다. 이거 밑줄 긋습니다. 자기 거 자기 관리하니까 보안관리 기밀유지 유리하다 되었습니까? 자, 소유자 지시 능력 통제 능력이 발휘할 수 있고 종합관리 용이합니다. 종합적 운영이 용이하다. 종합적 줄 긋고요. 의사결정 업무 처리 신속하고 애착이 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하고 자,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스스로가 절약됩니다. 단점은 참고로 봅니다.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관리 비효율적으로 관리비 증가할 수 있고 본업에 종사하기 어렵고요. 비전문적 관리로서 타성화 나타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자, 타성화 방지는 위탁관리 장점이고 타성화 빠지기 쉬우면 자관리 단점이 되겠죠. 자, 위탁관리 장점 1번 봅니다. 자, 즉 관리의 전문성으로 해서 효율적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며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할 수 있고 소유자 위탁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한다. 3번 타성화 방지 요거 줄 것입니다. 타성화 매너리즘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보안관리 기밀유지 취약하고요. 관리업체 영리만 추가하면 부실 관리될 수 있겠죠. 위탁관리란 스스로가 지불해야 된다. 혼합관리 봅니다. 장점 자가관리 위탁관리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 1번 줄 꺼놓을래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 위탁하면 되고, 자, 위탁관리 전문성과 자기관리 강한 통제력 장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은 어떻게요? 관리사무소는 뭡니까? 자가관리 형태 취하고 경비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나무자랑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위탁관리 시하는 거예요. 이걸 혼합관리라 씁니다. 자, 단점이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리 책임 소재가 줄 것입니다. 불분명할 수 있다. 불자에 동그라미 치고 별. 불자 빼고 시험에 몇 분 나왔어요. 그죠?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모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밑에 기출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중요 기출문제. 자,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냈죠. 부동산 관리는 물리기능경제법률로 포괄 복합개념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부동산학에서는 복합개념 너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직접관리, 즉 자가관리는 관리 및 타성화 방지할 수 있고 해가 틀렸습니까? 타성화 방지는 위탁관리 장점이 됩니다. 되겠죠? 임금비 절감 효과가 있다 적어놨죠. 타성화 방지는 위탁관리 장점이 있으니까 2번이 틀려버렸네. 자, 자가관리는 타성화 방지할 수 없는 게 단점이라 했잖아. 반대라 했죠. 3번, 자,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문성, 합리성을 높일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직접관리보다 불리하죠. 네 번째,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를 병용하여 하는 방식으로서 관리 업무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5번의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에 대한 편의를 또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한 장 넘으면 임대차 선정 기준,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차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있어요. 임대차 유형. 자, 조가 뭐예요? 총입니다. 총임대차라는 뜻이에요. 총임대차. 총임대차 있고, 여기서 경비 빠지면 순임대차가 있어요. 순임대차가 있고, 자, 세 번째 비율임대차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율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 임대차 있습니다. 자, 요 조임대차, 총임대차는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많이 써요. 어디에 쓴다?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써요. 자, 순임대차는 주로 어디에 쓴다 했죠? 공업용 부동산에 쓴다 했죠? 공업용 부동산에 주로 써요. 비율임대차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이 매장용이나 상업용에 같습니다.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에 쓰겠죠. 매장용이나 상업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럼 주상공 다 나왔죠? 자, 주택은 어떻겠습니까? 주민 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겠죠. 유대성 아주 중요하겠고, 공장은 만들어지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돼요.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적합성. 뭐 된다?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적합성. 자, 매장용은 역시 뭡니까? 자, 매상고 되겠죠? 매상고 하든 수익성 하든 관계없습니다. 뭐 된다? 수익성이라고 씁니다. 수익성. 이걸 중요시시겠죠. 자, 그럼 조임대차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룸은 전부 조임대차 씁니다. 자, 임차인이란 사람이 월세를 줄 때, 월세를 주는 겁니다. 이 월세를 줄 때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 줍니까? 자, 관리비까지 해서 주죠. 이걸 우리가 총임료를 줍니다. 원룸 같은 거 살 때 총임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이 임대인이 뭡니까? 임대인이 여기에 형광등이라든지 뭐 고장 나면요, 이런 거 누가 고칩니까? 임대인이 경비를 부담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총임대차, 조임대차라 씁니다. 자, 공업용은요, 모든 임료를 다 줬죠. 근데 이 순임대차는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1차와 2차와 3차로 나옵니다. 뭐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자, 순수한 임료는 무조건 줍니까 안 줍니까? 순임료는 무조건 주겠죠. 순임료는 무조건 줍니다. 자,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경비 한번 부담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편익시설비용 이런 비용도 있고, 자, 재산세 있습니까? 이것도 임차인 떠내겠죠? 자, 환경분담금이 있습니까? 있죠? 특별부담금이라 쓰겠습니다. 환경부담금까지 여기 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면 1차입니다. 자, 근데 2차는 여기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화재보험료까지 내겠습니다. 뭐까지 낸다? 화재보험료. 3차는 2차 내는 거 다 내고 유지수선비까지 내요. 뭐 간다? 유지수선비까지. 자,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1차, 2차, 3차 하는데 시험은요, 요것만 외우면 되겠네. 보험료하고 유지수선비 잘 바꿔놓습니다. 자, 보험료까지 내면 2차입니다. 유지수선비까지 내면 3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거 씁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임대차는 뭐를 씁니까? 3차라고 씁니까? 자, 그거 줄 거 씁니다. 자, 3차 순임대차 일반적으로 쓴다. 어디에 밑줄 긋습니까? 동그라미 3번. 자,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에 일반적으로 쓰는데, 자,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3차 순임대차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거 밑줄 긋고요. 자, 그럼 여기는 경비를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따라 1차, 2차, 3차인데 시험은 요거와 요거를 많이 바꿔놔요. 2차는 1차에 있어 추가적으로 보험료까지 가산하고, 3차는 뭐다? 2차 임대차에서 뭐다? 유지 수선비까지 경비를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장용 부동산은 비율이란 글자가 돌아요. 지문을 읽으면. 자, 공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이건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기본 임대로 있습니다. 기본 임대로. 우리 백화점 가면 기본적으로 임대료 낼 겁니다. 그죠? 기본 임대료 냅니다. 자, 총 매상고 있습니까? 총 매상고인데 기본 매상고 있어요, 없어요? 기본 매상고 정하겠죠? 그러면 기본에서 초과하면 일정한 비율을 더 내는 거예요. 이론이 나오면 뭡니까? 비율이라는 글자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면 돼요. 계산 문제는 요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풀립니다. 계산 문제 넣을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보시도 돼요. 나중에 문제 넣으면 같이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라는 글자 있다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시면 되겠네. 넘어가시고, 자, 마케팅은 이제 한 문제 나옵니다. 마케팅 광고 쪽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마케팅 광고 쪽에 한 문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429페이지 봅니다. 429페이지 미시와 것이 있습니다. 미시는 좁은 의미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줄 것입니다. 경쟁업자 공중 되겠습니까? 정부 이 세 가지를 줬습니다. 고객은 공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객은 공중 안에 이미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공중이 뭐예요? 불특정 다수를 우리가 공중이라 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만든다면 파는 사람도 오겠죠. 사는 사람도 오겠죠. 이걸 공중이라 씁니다. 그죠? 그러면 앞집에 또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경쟁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쟁업자 있고, 정부에서요 중개법에 대한 규제를 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미시적 환경이라 씁니다.
자, 거시적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의미를 거시랐습니다. 2번만 봅니다. 자연 환경, 자, 있죠? 경제 기술 환경, 정치 행정, 사회 문화 환경을 거시라쓴다. 한 읽어보고 치우면 되겠네.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 줄 것입니다. 별표 치고. 이 부동산 마케팅 세 가지 천, 이게 시험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다. 별을 크게 하고 매년 한 문제 나와요. 매년. 그죠? 매년 나와요. 매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읽어볼래요? 자, 제목을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 부동산 마케팅.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세 가지 차원입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 자, 읽어볼래요? 책 보지 말고 정리를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책은 너무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 있습니다. 점유 마케팅 있고, 두 번째 고객 점유 마케팅이 있습니다. 뭐였더라? 고객 점유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이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요 두 사람 관계를 관계 마케팅이라 씁니다. 우선 종류 알아야 돼요. 관계 마케팅. 세 가지 있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시장을 점유하는 사람 누굴까요? 건설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란 말을 꼭 기억합니다. 자, 세자만 암기하면 끝났습니다. 여기는 공급자, 세자만 암기하면 되겠죠.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뒤에는 아니,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자, 그러면 뒤에 공급자 전략차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다, 뒤에 계속 나가거든. 이거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 기출문제 지문이 있으니까 그때 보기를 하고요. 우선 뭐만 암기한다? 이 공급자만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용어를 구분할 때 고객은요, 소비자를 고객이라 쓸까요? 예?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패러다임 조성해야 됩니까? 예? 패러다임 조성했죠. 그럼 여기는 소비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자, 소비자 다 있습니까? 여기서의 관계는 뭡니까? 누구의 관계를 말합니까? 이 공급자, 소비자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 관계입니다. 이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이 소비자와의 관계. 와의 관계. 이 두 사람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공급자, 소비자, 공급자, 소비자, 이 두 사람 관계인데 일일성 한 번 팔고 끝낼까요? 예? 일일성 거래하고 끝날까요? 아니고 장기적 지속적 관계가 되겠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장기적 지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보면 전부 브랜드라고 다 만들어 놨죠.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힐스테이터, 롯데캐슬, 이 브랜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뭐 관계 있다? 브랜드 문제와 밀접한 관계 있대요.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은 내용물이 두 개나 있어요. 내용물이 두 개가 있거든요. 내용물이 뭐겠다? 두 개나 있는데 에서 TP 전략이 있습니다. 두 번째 4P 믹스가 있어요. 4P 믹스. STP 전략과 4P 믹스 두 가지 있거든요.
자, 여기는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이 있습니다. 요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그럼 아이다 원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을 아이다 원리라 쓰고요. 자, STF와 사피믹스는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 존재한다 라고 씁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용어 정리해야 되거든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자, 세그멘테이션은 누구를 세분했어요? 자, 수요자 세분했어요? 안 했어요? 예? 수요자를 세분한다 또는 구분한다. 자, 포지셔닝은 누구를 세분했어요? 공급자를 세분합니다. 공급자. 이거는 공급자를 세분하는데 어디에 따라 세분했습니까? 위치에 따라 세분합니다. 어디에 따라? 위치. 자, 이건 위치에 따라 세분되었습니다. 포지션 위치란 뜻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타겟은 어떤 걸 말합니까? 앞에 세분된 내용을 가지고, 그죠? 자, 신상품 기획하면 되겠죠? 신상품 들고 기획해서 마케팅 표적을 잡으시면 돼요. 그렇겠죠? 자, 사피믹서 가봅니다. 주로 상업용이 주로 많이 쓰겠죠? 어디를 쓴다?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P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P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품. 우리 기출이 참 많이 되었죠? 제품에서 이제 출제될 때, 자, 평면 설계가 나왔어요. 평면 설계.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평면 설계.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면 팜플렛 봤죠? 평면 설계 제일 먼저 봤겠죠? 이 평면 설계가 엄청 많이 기출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뭐 볼까요? 배치 봐요, 안 봐요? 배치 봐요? 배치 봐겠죠? 자, 실내 배치도 있고 실외 배치도 봅니다. 실내분이 큰 방이 어디 있고 작은 방이 어디 있고 화장실 어디 있고 봐야 되겠죠? 부엌이 어디 있고 봐야 되고, 실 바깥으로 보니까 남향이냐 동남향이냐 봐야 되겠죠? 남향 아니면 거의 동남향 많이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자, 지하 주차장은 부대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부대 시설. 조경 봐야 됩니다. 실개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홈 네트워크, 차단기, 그죠? 이런 거 전부 부대 시설입니다. CCTV 이런 거 있겠죠? 경비 줄이려고 하면 CCTV 달고 뭐다? 차단기 설치하고 문 앞에도 뭐다? 카드 대면 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자, 요즘은 잘 돼 있는 것은 홈 네트워크까지 다 돼 있고 이런 것도 돼 있어요. 가스 같은 검침하러 오는 귀찮으니까 자동 검침기를 달아놨어요. 가스에서 논다 안 논다? 안 나와요. 그죠? 자, 왜? 원격 검침되거든요. 자동으로 검침되도록 다 돼 있거든요. 이제 아파트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다 바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스 그 보로하고 앞에다 문 앞에다 적어놓고, 옛날 아파트는 적어놓고 이래야 되죠. 요즘 센스 달아가 요즘 짓는 아파트는 가스 세면 경보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다? 경보 울리니까 뭐요? 가서 직원이 나와가 가스공사에서 나와가지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다 이렇게 다 바뀌고요. 이제 좀만 더 가면 뭡니까? 자, 퇴근하면 전부 다 맞벌이 하는 경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퇴근하면서 뭐다? 출발하기 30분 전에 뭐다? 치사 버튼을, 그죠? 퇴근하면서 누르는 거예요. 저녁 먹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제 치사, 자, 홈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치사 누르면 밥이 이제 치사되는 거예요. 살 안 치놨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죠? 그럼 저녁에 가면 딱 도착해야 되면 따뜻하게 딱 익었겠죠? 그러면요, 반찬만 대충 해가 먹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약해 놓겠죠? 만약에, 자, 출근하기에 뭐다? 한 30분 전에 뭐다? 자동 치사 예약을 해 놓으면 밥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춥고 좀 서늘하잖아. 그죠? 그러면 퇴근하면서 뭐다? 난방 딱 눌려놓고 들어가는 거야. 놓을 때는 외출을 딱 시켜놓고. 자동으로 전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바뀔 겁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홈 네트워크 참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자,
부대 시설도 있고, 복리 시설 많이 찾아요, 안 찾아요? 좋은 아파트 가니까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죠? 수영장, 헬스 클럽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죠. 노인 시설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엄청 좋겠죠? 이 복리 시설도 만들어야 돼요. 이는 등등은 제품 관계 있습니다. 제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봐야 되겠죠? 뭐 된다? 가격. 사람들이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가격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제품이 동등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빠져야 돼요? 비싸게 빠져야 되겠죠? 저렴하게 빠져야 되겠죠? 저렴하게 빠져야 되고 그렇겠죠. 세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제품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이 유통 경로가 많이 나와서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경로 플레이스 되겠죠? 이게 참 많이 나왔어요. 유통 경로, 그죠? 유통 경로 플레이스입니다. 자, 플레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직접 분양해야 하네요. 작은 우리 건설사는 직접 분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직접 분양하잖아, 그죠? 분양 대행사 둘 수 있습니까? 큰 것들은 분양 대행사를 별도로 달고 다니고, 분양마다 대행사 둘 수 있고, 시험은 여기 3번이 잘 나와요. 중개업자 활용, 이게 잘 나와요. 자, 중개업자 활용, 중개업자 활용이라고 나옵니다. 되겠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중개업자 활용 있고, 네 번째, 그죠? 금융기관 활용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활용 등이 있죠.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뭡니까? 예? 유통경로입니다. 시험 엄청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변은 판매 촉진이 있습니다. 뭐다? 판매 촉진. 이걸 줄여서 판촉이라 쓰겠습니다. 판매 촉진. 판매 촉진으로 시험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자, 판촉이라고 넣을 수도 있어요. 판촉, 그죠? 자, 경품을 주는 목적이 왜 줄까요?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네. 경품. 자, 우리가 경품을 막 줘요. 판매를 촉진하려고 경품 줍니다. 그렇겠죠? 요즘 홈쇼핑 같은 데 경품 많이 주던데, 홈쇼핑 이런 것을 워낙 많이 하니까, 택배 시설이 잘 발달하니까 시장 안 가는 거야. 홈쇼핑 사든지 뭐다? 11번가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야. 물건들 힘들게 가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요즘 감자 이런 거 살 때도 뭐다? 11번가에 딱 사가지고 딱 사면 돼요. 과일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 딱 배달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니까 오프라인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건비 비싼데 전부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는 거라 자꾸 죽겠죠? 자, 경품이 있습니다. 근데 중개사는 온라인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말로 하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중개사, 그죠? 법무사, 이 말로, 법무사도 죽습니다. 왜? 이거 인터넷 등기를 해버리거든. 이제 앞으로 인터넷 등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이 지금 돈이 안 되거든. 법무사들도 뭡니까? 중개사로 자격을 땁니다. 작년에도 우리 수강생 중에서 법무사 하나 있었는데, 따가지고 저 동구 어디 혁신도시 안에 오픈했다고 이렇게 사진 날라왔던데, 한 가봐야 되는데. 법무사 사무실하고 중개사 사무실하고 경험하는 거야. 요즘 경험 많이 해요, 법무사들이, 그죠? 그래서 경험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 변호사들도 중개사 많이 따라와요. 변호사 사무를 하면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부동산 쪽까지도 뭐다? 같이 하려고, 요즘 경험하려고.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중개사를 많이 따요. 요즘은 서울 같은 데는 변호사들이 중개사 같이 많이 땁니다. 경험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죠? 자, 문어발식으로 자꾸 넓히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죠. 경품적이겠죠? 자, 광고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고 되겠죠? 광고 또는 홍보 이런 거 같습니다.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은 판매를 촉진하려고 합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 보면 사회예보 이런 거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런 거 막 날라오죠? 건설에서 사회예보 발행이 나오잖아. 자, 주민 참여 이런 게 있습니까? 마라톤 대회 이런 게 있습니까? 폐인사인회, 이 주민 참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넣으면 전부 판매 촉진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데가 제품과
유통 경로와 판매 중 이 세 군데가 잘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적정히 믹스하는 것을 사피 믹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아이다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 아이다울리 있겠죠. 어텐션이 뭐예요? 주목을 끄인다 또는 주의를 끈대요. 주의.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 설치하면 주의를 끄겠죠. 자, 인터레스트가 뭐다? 흥미를 갖죠. 한번 가볼까 라고 하겠죠. 그죠? 자, 모델하우스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디자인 욕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욕망. 사람들은 욕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욕망이 있죠. 욕망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자, 이 욕망을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이렇게 놨죠. 접점을 마련하고 씁니까? 마련하고. 자, 소비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메시지 통과요 강약을 적절히 조절합니까? 우리 물건 파는 사람 이걸 어르고 뺨친단 말을 씁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물건 잘 팔려가면. 그죠? 그래서 뭐 옷가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오는갑다 가는갑다 하면요, 사람이 왔다 그냥 가버려요. 뭐 들어가 팔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우리 부동산 사무실도 그래요. 들어오면 도런갑다 가면 이러면 안 돼요. 딱 돌았으면 뭡니까? 자, 물건에 원하는 걸 구해준다 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이 카운셀링 잘해야 돼요. 자, 액션이 있죠? 행동하는 단계입니까? 행동하는 단계죠. 이걸 우리가 클로징이라 쓰기도 합니다. 뭐다? 클로징. 중개법에 보면 클로징 이런 게 있습니다. 클로징. 이게 뭐예요? 자, 우리 보험회사 같은 클로징 룸 만들어 놨어요. 이 계약 쓰는 룸이에요. 무슨 쓰는 룸? 계약 쓰는 룸. 계약서 쓰는 룸입니다. 부동산 같은 데도 조만하게 계약서 룸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아요. 안 그러면요, 왔다 갔다 해가 뭐 쓰는 거 싶어가요, 들어가 다 쳐다보고 앉아있다니까. 계약 쓸 때는 뭐다? 매도니까 매수님을 딱 불러가지고 그 안에다가 조용하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개인 사정이 발생하면 중개사하고만 상담해 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 길 가다가 다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쪽팔리니까 가버린다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클로징 단계 되었습니다. 마무리 짓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질문이, 자, 소비자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메시지 통과 한결 전, 이 말은 욕망 단계를 말합니다. 되겠죠? 욕망 단계, 디자이어를 말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셀링 포인트라 쓰기도 합니다. 뭐랍니다? 셀링 포인트라 쓴다. 참고로 봅니다. 셀링 포인트. 셀링 ing입니다. 포인트라고 씁니다. 이걸 한글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셀링 포인트 이렇게도 시험 나왔어요. 셀링 포인트는 뭐다? 디자인 욕망 단계를 다른 말로 셀링 포인트라 쓰기도 합니다. 용어 바꿔도 알 수 있겠죠? 자, 관계는 이 공급자와 소비자의 두 사람 관계인데 일회성 거래가 아니고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노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요약서에 정리돼가 나올 겁니다. 책은 좀 보니까 좀 어지럽게 적어놨 거든.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31페이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나왔어 안 나왔어요? 이거 뭐다? 디자인을 셀링 포인트라 쓴다고. 그죠? 상품,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 구매자 욕망이라 썼습니까? 욕망의 동그라미. 셀링 포인트나 욕망이랑 같은 말입니다. 욕망을 충족해 주는 특징을 말한다. 셀링 포인트는 욕망 충족해 주는 것을 셀링 포인트라 쓴다. 맞는 말이죠? 셀링 포인트랑 욕망 충족이 똑같은 말이라고. 요걸 디자이어로 썼잖아. 디자이어가 욕망이잖아. 그죠? 욕망 단계를 다른 말로 셀링 포인트. 이게 소비자
심리적 접점을 말하고 메시지 통과 강약을 조절한다 했잖아. 자, 2번 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소비자 나와야 되는데, 고객이 나오는데 소비자 나와야 되는데, 공급자는 시장 점유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거 틀린 질문이다. 그죠? 금방 잡을 수 있겠죠? 별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표적 시장을 선정한 틈새 점유하는 것은 이건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 설명이라고요. 2번 바로 돌려버렸네. 자, 3번 관계 마케팅 공급자 소비자 두 사람 관계인데 일회성에는 지속적 관계 유의하겠죠. 자, 4번 STB입니다. S가 뭐다? 시장 세분화. T가 표적 시장. 포지셔닝이 뭐다? 포지셔닝. 그대로겠죠. 그죠? 자, 아이다 원리 있습니까? 자, A가 attention 주의 끄는 단계고, interest가 뭐다? 관심 되겠죠? 세 번째 desire가 욕망이고, 액션이 행동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광고는 시험 안 놓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다 끝났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제가 감정 평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